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교과서 75페이지 대기와 해양 단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1단원의 내용을 다 끝내고 이제 2단원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배우게 되면 뉴스에서 나오는 일기예보 아니면 뭐 뉴스 기사에서 올해 날씨가 어떻다라고 하는 내용들 있죠? 그것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선생님이 몇 가지를 들고 왔는데 이게 대파고 작년 겨울부터 굉장히 핫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름에 우리가 많이 먹을 아이스크림이에요. 이 사진을 왜 들고 왔냐면 우리가 작년에 대파가 금파로 불렸었죠. 대파라고 구글에 치면 이렇게 영상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집에서 대파를 막 키워서 먹거나 아니면 대파를 뺀 다른 요리를 되게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원래는 한 단에 한 500원 정도 하는데 작년에는 막 5,000원, 6,000원 이렇게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바로 작년에 너무 장마도 길었고 그리고 태풍도 강한 게 2개 나왔었죠. 그래서 강수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파가 물러져서 농사가 굉장히 안 됐대요. 그래서 농작물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이게 우리가 날씨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에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농작물의 가격이 오르면서 일반적인 물가도 같이 오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에그플레이션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해예요. 그래서 막 우유 가격도 오르고 두부 가격도 오르고 그리고 철강 가격도 전반적으로 오르게 되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돈가스 아니면 라면 이런 거의 가격도 이제 점차적으로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올해는 또 작년이랑 다르게 특이한 점이 더위가 좀 이르게 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은 우리가 장마가 되게 길어서 좀 이례적으로 덥지 않은 해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벌써 5월 초순인데도 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때이른 더위가 있는데 때이른 더위가 온 이유는 사실은 올해가 작년까지는 엘니뇨 해였다가 이제 라니냐로 이제 바뀌는 해였어요, 작년이. 근데 이제 올해는 본격적인 라니냐 해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더위가 오게 된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유난히 더울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빙그레가 우리 아이스크림 파는 곳이죠. 그래서 빙그레 주가도 이 더위의 기대감에 같이 오르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대기와 해양 단원에서 배울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목차로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일기도 분석입니다. 일기도는 여러분들이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편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성 영상 분석, 그러니까 적외선 영상이랑 가시광선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구름을 분석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3번의 날씨의 변화는 날씨가 맑은지 흐린지를 결정을 하는 것은 사실은 기압에 따라서 변하는 것인데 그게 왜 변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온대저기압입니다.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온대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날씨가 흐려지는 것은 대부분 온대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온대저기압.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늦여름이 되면은 오는 거 있죠? 그게 바로 태풍이에요. 그래서 태풍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악기상인데 악기상이라는 말은 기상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황사, 뭐 토네이도, 뭐 가뭄이 너무 심하게 들거나 아니면 무더위 이런 것들도 다 악기상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미리 프린트로 나눠준 일기도 분석에 대해서 같이 해봅시다. 자, 이 사진은 선생님이 기상청 홈페이지에 가서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기상청 일기도라고 치게 되면 이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2021년 5월 11일, 그러니까 어제 9시의 일기도예요. 그러니까 완전 최신의 일기도가 업데이트 되는 건 아니라서 뭐 어제 거 아니면 어제 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중국이 이렇게 있죠. 중국, 그리고 여기는 아마 일본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우리나라를 지금 잘 보니까 H라고 돼 있죠. 그래서 H가 지금 1019라고 돼 있고 L이라고 돼 있는 거는 999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H는 바로 고기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오늘도 날씨가 맑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지역의 일기기후 지금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이걸 확대해서 보니까 까맣게 지금 동그라미가 차 있잖아요. 이거는 바로 구름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밖을 보시면 구름이 약간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은, 자, 여기 지금 우리나라가 있고, 여기가 지금 진해 지역이죠? 자, 진해 지역에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 어제 9시였으니까 어제 오전에 학교 왔을 때 구름이 굉장히 많았죠? 그걸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 지금 짝대기의 방향을 보니까 일본 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옆에 자세히 보니까 16이랑 10이라는 숫자가 있고, 여기 옆에는 153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오전으로 좀 고쳐주세요. 어제 오전 진해 지역의 날씨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보기 쉽게 정리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 방향은 도대체 뭘 표시하는 건지 우리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기상청에 가면은 일기도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기상청 일기도라고 치면요.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사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비주얼 맵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를 클릭하면 현재 지금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일기기호에서 짝대기가 의미를 하는 것은 바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즉, 지금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부는 거죠. 동풍. 자, 그래서 이 방향이 지시를 하는 거는 바로 동쪽에서 바람이 현재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기기호에서 이러한 숫자들이 어떤 것을 표현하는지 한번 자세히 봅시다. 먼저 지금 이 동그라미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거는 현재 일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데 이게 빗방울을 닮아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비가 내린다는 의미고 그리고 눈은 보통 결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육각형의 눈 결정을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수도권에서는 눈이 내린다고 하는데 진해나 경남 지역에서는 보통 눈이 안 내리죠. 눈으로 내렸는데 우리가 만지면 바로 비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눈깨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이랑 비를 같이 표시해요. 자, 그리고 이 세 개가 이렇게 줄을 끄어져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딱 막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개를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동그라미가 아까 비였잖아요. 근데 이 비가 삼각형을 달고 뭔가 빠르게 내려오는 거 같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소나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비인데 비가 이렇게 쉼표같이 찍혀 있죠. 이런 거는 가랑비입니다. 그러니까 가랑비는 이슬비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 자, 그래서 이거는 현재 날씨를 알려주는 거고, 자, 그리고 이 동그라미 있죠? 이 동그라미는 바로 구름의 양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까만 색깔로 가득 차 있으면 구름이 많다는 거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맑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반쯤만 있으면 원래 구름이 가득 있었는데 이제 맑아진다. 즉, 갠다는 의미죠. 갠. 자, 그리고 이 짝대기 있죠? 이 짝대기에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뭐가 달려 있잖아요. 이거는 바람의 풍속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짝대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풍속이 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이 큰 짝대기는 하나에 5m/s 그리고 이 작은 짝대기는 2m/s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그 지역의 풍속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5가 2개고 2가 하나죠. 그래서 풍속은 총 1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2 정도는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풍속이 50이었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짝대기를 5개를 끄면 안 그래도 일기도가 보기 복잡한데 더 보기 좀 불편하겠죠. 자, 그래서 25라는 단위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깃발로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풍속이 50인 경우에는 자, 이렇게 깃발을 2개를 달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짝대기가 향하는 방향은 바로 바람이 지금 현재 오고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은 북쪽에서부터 온 바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북풍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바람은 자기가 왔던 고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집이 부산이면 선생님 선생님 친구들 선생님 학교에서 뭐 부산댁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산이 고향인 사람을. 자, 그런 것처럼 이 바람은 자기 고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북쪽에서 왔다는 거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일기기후에서 가끔씩 이런 전선이 표시되어 있을 때가 있는데요. 자, 온난전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빨간 색깔 반원으로 그립니다. 빨간 색깔로 여러분들 같이 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한랭전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한랭전선은 파란 색깔 세모로 표시해요. 그리고 폐색전선은 온난전선이랑 한랭전선이 같은 방향으로 발달을 하는 거고 정체전선은 얘네가 반대 방향으로 발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까 일기도에서 봤듯이 H는 하이 프레저, 즉 고기압의 약자이고 저기압은 L이라고 표시합니다. 근데 고저라고 그냥 표시할 때도 있어요. 자, 그리고 태풍 같은 경우에는 태풍에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풍을 실제로 일기도에서 이렇게 보면은 거대한 태풍 구름이 있고 가운데가 이렇게 쏙 비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데 태풍의 눈 부분을 이렇게 일기기호로 표시해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일기기호에서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자, 첫 번째 바로 기온이에요. 자, 기온은 현재 온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온도가 얼마예요? 18도씨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온은 18도씨.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이슬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슬점이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하죠. 자, 이게 뭐냐면 이슬이 맺히는 온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슬점은 지금 현재 몇 도예요? 자, 10도씨죠. 우리가 보통 이슬을 볼 수 있는 시간이 한낮보다는 새벽이나 저녁에 주로 볼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대기의 온도가 좀 내려가게 되면 이슬이 잘 맺힙니다. 자, 그래서 보통 있던 공기들도 냉각이 이루어지면 이슬이 맺힐 수 있는데 이 이슬이 맺히는 온도가 바로 이슬점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 만약에 자, 부산 지역에서의 기온이 18도씨였어요. 그리고 이슬점이 17도씨였단 말이에요. 김해 지역은 기온이 18도씨였고 이슬점이 10도씨였어요. 자, 그렇다면 부산과 김해 중에서 더 습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부산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기온과 이슬점의 차이가 크지 않잖아요. 그 말인즉슨 조금만 냉각이 되어도 바로 이슬이 맺힌다는 거죠. 이슬이 맺힐 정도로 습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온과 이슬점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냐면 자, 기온 빼기 이슬점의 값이 클수록 그 지역의 습도가 어떻다? 습도가 작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커질수록 습도는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프린팅에 하나 더 적어놓으면 좋겠죠. 이슬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이 맺히는 온도.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기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기압은 말 그대로 공기의 압력을 얘기를 하는데요. 1기압이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기압이에요. 자, 1기압은 대략 얼마냐면 1013입니다. 1013 헥토파스칼. 헥토파스칼이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정영돈이 맨날 헥토파스칼 발차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이 무한도전을 아는 애들이 많이 없어져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헥토파스칼 발차기라고 하면 되게 약간 빠르고 세차게 도는 발차기 이런 게 생각이 나죠. 그래서 헥토파스칼은 바로 압력의 단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일기압은 사실은 1013이에요. 자, 근데 1013이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1000으로 근사할 수 있겠죠? 대략 1000 헥토파스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여기 기압으로 나타내져 있는 표는 너무 1000이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해석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기압에서 세 글자 있죠? 세 글자에서 맨 앞자리에 있는 수가 0에서 5 사이. 자, 0에서 5 사이의 값이면 앞에다가 어떻게 해주냐면요. 082에서 즉 여기 지금 082라고 돼 있죠. 자, 082에서 앞에 10을 붙입니다. 자, 앞에다가 10을 붙이고 뒤에서 한 칸을 와가지고 점을 찍으세요.
자, 그럼 실제로는 기압이 얼마였다는 거예요? 1008.2 단위를 놓치면 안 되겠죠? 헥토파스칼. 자, 기압에서 맨 앞자리 수가 6에서 9 사이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10을 붙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996, 6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으면 앞에다가 10을 붙여버리고 뒤에 점을 찍으면 1099.6 헥토파스칼이 되잖아요. 이렇게 높은 기압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앞자리 숫자가 지금 9기 때문에 앞에다가 9를 붙이는 거예요. 9를 붙이고 뒷자리에다 점을 붙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헥토파스칼이라고 표시하면 돼요. 그래서 996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은 999.6 헥토파스칼이었던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일기기호에 대한 설명은 다 했고요. 예제 1번으로 내려가서 이거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여기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거는 단위가 헥토파스칼로 되어 있죠. 자, 헥토파스칼은 기압의 단위였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1016, 1020, 1012라는 숫자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 지점에 있는 공기의 기압과 이 지점에 있는 공기의 기압은 모두 1016 헥토파스칼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치 초딩 때 그 등고선 이렇게 있는 거 해봤죠? 지도에서. 자, 그거랑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기압이 같은 지점을 이은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로 등압선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등압선의 간격이 얼마가 될까요? 자, 여긴 1016이고 1020, 1024로 가고 있죠? 자, 그래서 간격은 4 헥토파스칼이다.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기압의 중심기압은 어떻게 변하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시간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울 건데 바람은 중국에서 우리나라 일본 쪽으로 불게 돼요. 자, 그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편서풍을 타고 바람이 이동하기 때문인데요. 자, 편서풍에 의해서 중국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황사가 이동하잖아요. 자, 그거랑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기압의 중심이 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저기압의 중심이 1012 헥토파스칼보다 안쪽에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1008보다 기압이 낮다는 의미죠. 자, 그래서 저기압의 중심기압은 1012 헥토파스칼보다 낮았죠, 원래. 1012 헥토파스칼보다 낮았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저기압 중심기압이 이제 누구보다 낮아졌다? 1008 헥토파스칼보다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기압의 중심기압은 어떻게 변했다? 더 낮아졌음을 알 수 있죠. 자, 낮아졌음을 알 수가 있고, 자, 우리 저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걸 얘기를 하는데 저기압의 기압이 더 낮아졌다는 거는 저기압의 세력이 세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부는 바람의 풍향은 어떻게 변하는가를 물었는데 바람의 풍향은 지금 이 등압선에 거의 평행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넣어야 되는 거는 저기압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돼요.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 자,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풀면 되는데 등압선에 거의 평행한 방향으로 바람이 분다고 했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거 먼저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잖아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지점에서 등압선 방향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서는 우리나라가 거의 이렇게 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방위를 한번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온 거다? 남쪽과 서쪽 사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남서풍. 왼쪽에서는 남서풍으로 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남서풍.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은 지금 이렇게 불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방위로 보면은 서쪽과 서쪽 사이에서 불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무슨 풍이다? 북서풍.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변한다. 북서풍으로 바뀐.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제 넘어가서 예제 2번 한번 같이 보면은 그림 가는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의 일기도를 나는 C 지역의 날씨를 일기기호로 나타낸 거예요. 자, ABC 세 지점 중에서 기압이 가장 높은 것은 어디인가? 자, 지금 여기가 저기압의 중심이죠?
자, 저기압 중심으로부터 멀리 있는 거일수록 기압이 높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A는 현재 1000헥토파스칼보다 기압이 낮은 걸 볼 수가 있고 B는 1000보다 높겠죠. 그리고 C는 지금 1004헥토파스칼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기압이 가장 높은 것은 C이다. 자, 그렇다면 C 지역의 기온은 얼마인가? 자, 지금 나에서 일기 기온을 보면 되겠죠? 기온은 바로 16도씨. 16도씨가 되고, 자, 그리고 있을 점은 바로 밑에 있는 거 읽으면 되겠죠? 바로 14도씨. 자, C 지역의 풍향과 풍속. 자, 풍향은 어디에서 왔는지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자, 그래서 남쪽과 동쪽 사이니까 남동쪽에서 불고 있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일본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거예요. 남동. 자, 이 지역의 기압은 얼마인가? 자, 기압 보려면 이 세 개 숫자 중에서 맨 앞자리 봐야겠죠? 지금 0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뭘 붙이고 10을 붙이고 뒤에서 앞자리에 점 붙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004.5 헥토파스칼.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뒤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한번 같이 보면 그림 가는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의 지상일기도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ABC 중 한 지점의 일기기호이다. 자, 등압선의 간격은 4헥토파스칼이다. 줄여놓으세요. 자, 지금 먼저 A 지점을 지나는 등압선은 1012헥토파스칼이다. 즉 A 지점의 기압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1004헥토파스칼이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등압선 간격이 4헥토파스칼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게 주변에 있는 곳들보다 기압이 낮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저기압입니다. 즉 바깥으로 갈수록 기압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1004고 여기는 그럼 뭐가 될까요? 여기는 1008이 되겠죠. 여기는 1008헥토파스칼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한 칸을 더 갔으니까 여기는 뭐가 된다? 1012헥토파스칼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지점을 지나는 등압선은 1012헥토파스칼이다. 이건 맞는 내용이죠. 자, 넘어가서 나는 B 지점의 일기기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B 지점을 보니까 등압선에 가히 평행 방향으로 바람이 분다고 했죠. 지금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어요. A 지점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잖아요. 얘도 이렇게 불고 있겠죠. 자, 근데 지금 나에서는 지금 이 바람이 온 고향을 가리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방향이 딱 맞는 게 지금 B밖에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온대저기압에 대해서 더 배울 건데 온대저기압을 보면 이렇게 시옷처럼 생겼잖아요. 시옷의 이 뒤쪽에 있는 양 위에 있는 거 이거는 다 비가 내리는 지역이고 시옷의 사이에 있는 이 지역만 날씨가 맑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구름이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비가 바로 나의 일기기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D 지역에 고기압이 위치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지금 여기가 기압이 1012, 1008 이런 식으로 낮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기압의 중심이고 저기압에서 지금 점점 기압이 높아져서 여기가 이제 고기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D 지역에 고기압이 위치한다도 맞습니다. 정답은 5번.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12번. 그린 가와 나는 여름철 어느 날과 겨울철 어느 날의 일기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먼저 여름과 겨울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먼저 보니까 지금 나를 보니까 반가운 얼굴이 있죠. 자, 이게 누굴까요? 바로 태풍입니다. 자, 태풍이 있다는 거는 바로 나가 여름인 것을 알 수 있겠죠? 나가 바로 태풍. 자, 그래서 나가 여름철의 일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가가 바로 겨울철의 일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건 또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보통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불게 되거든요. 자, 근데 지금 가에서는 A 지역에 지금 1060이라고 고기압이 발달해 있죠.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저기압 발달해 있어서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됩니다. 즉, 겨울철에는 우리나라에 시베리아 지역에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불게 되어서 바람이 더 세차고 차갑고 건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반면에 지금 나의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B, 바다에 고기압이 형성이 되어 있고 대륙에 저기압이 형성되어 있죠. 자, 그래서 바람이 이 방향으로 불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지금
북태평양에서 오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바람으로 불어져 와서 그 막 찐득찐득하고 이런 거 있죠. 덥고 찐득찐득한 거. 그거는 바로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같이 봅시다. 가는 여름철의 일기도이다. 틀렸죠? 겨울철. 자, 니은 우리나라에서 풍속은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우리 아까 바람이 부는 방향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방향으로 분다고 얘기했었죠. 자, 바람이라는 게 부는 이유는 공기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렇게 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압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바람이 더 세지겠죠. 자, 그래서 풍속은 기압 차이가 클수록 커집니다. 자, 니은에서 핑크색으로 할게요. 풍속은 기압 차이가 클수록 커진다. 그럴수록 지금 공기가 없는 곳이랑 공기가 적은 곳이랑 공기가 많은 곳의 차이가 크니까. 자, 근데 기압차가 크다는 의미는 지금 이거 하나의 간격이 4헥토파스칼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간격이 촘촘하다는 거는 같은 거리를 벌어져도 더 기압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랑 같냐면 등압선의 간격이 조밀하다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가에서는 등압선의 간격이 굉장히 조밀하고 나에서는 지금 느슨한 걸 알 수 있죠. 지금 여기서 우리나라는 4헥토파스칼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여기서는 한 3칸 정도니까 한 12헥토파스칼 차이가 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겨울철이 바람이 훨씬 더 셉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의 풍속은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맞는 내용이겠죠? 자, 그리고 A는 건조한 고기압. 자, 지금 여기가 고기압이 발달해 있잖아요. 근데 대륙 쪽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건조한 고기압이 맞고, 자, 지금 B도 고기압이 발달해 있는데 바다에서 발달했잖아요. 자, 그래서 다습한 고기압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여름철과 겨울철의 일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요. 자, 겨울철에는 대륙 시베리아 지역의 고기압 발달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겨울철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등압선의 간격이 더 조밀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바람이 더 세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죠? 겨울철에 바람 더 센 거. 자, 바람이 더 센 거는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등압선의 간격이 조밀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3번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의 등압선이 지금 발달해 있는 게 수직으로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직형 등압선이 발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북태평양이라고 했죠. 태평양의 북쪽이죠. 자, 그래서 여름철의 특징은 북태평양 지역의 고기압이 발달하는 특징이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람이 좀 약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가장 특징적인 게 운이 좋으면 태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풍이 발달하는 경우도 있다. 자, 태풍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태풍의 특징은 지금 동심원상의 등압선이 발달해 있죠? 맞죠? 태풍의 특징을 더 적으면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동그라미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동심원상의 등압선, 동심원상의 등압선이 발달해 있다. 등압선이 조밀하게 발달. 자, 조밀하게 발달했다는 거는 그만큼 기압의 차이가 크다는 거니까 바람이 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태풍의 눈을 표시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름철과 겨울철의 특징을 같이 정리해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기업 해양 단원에서 일기도 분석하는 방법을 오늘 배웠고요. 선생님이 다른 영상에 추가해 놓은 거 있죠. 첫 시간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위성 영상 분석이랑 그리고 고기압, 저기압에서의 날씨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학교에 왔을 때는 선생님이랑 온대저기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